경제적 인간의 탐구,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본받아야 될까?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강의를 했었죠. 전환기의 한국 경제 어떻게, 문제는 무엇이고 대책이 뭔가, 이런 강의를 드렸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어디를 모델로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어떤 나라를 함부로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처한 역사와 자원이 다 다르고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자유를 믿는 분들은 이 경제를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함부로 디자인할 수 있고, 지식이 한두 명이 디자인하면 그거대로 다 움직일 거라고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발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 참고인으로 갔을 때 여당 의원이 소위 북구 유럽이 하는 경제가 사회주의냐, 북구 유럽의 복지를 강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아니다, 이런 투로, 그런 취지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할 시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답변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럼 과연 문정부가 하는 일이, 즉 북구 유럽의 노르딕 칸츄리들이 하는 경제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한번 보면서 우리 경제에 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북구 유럽의 노르딕 칸츄리의 사회 지도자들은 자꾸 미국의 버니 샌더스나 워렌이나 이런 그 소위 민주 사회주의자들이 북구 유럽을 사회주의 경제로 묘사하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북구 유럽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덴마크의 수상이었던 라스무센이, 미국의 몇몇 사람들은 노르딕 칸츄리, 그 노르딕 모델이 일종의 사회주의인 것처럼 자꾸 연관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한다. 덴마크는 사회주의의 계획경제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 그래서 덴마크는 시장경제다. 이런 거를 그 MIT 강연에서 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칸츄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JP 모간의 한 보고서가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일고 있는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들,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노르딕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에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르딕 국가들은 아주 자본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 높은 경제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교표는 이 JP 모간 보고서, 최근 보고서에서 그간의 IMF, 월드뱅크, OECD 자료를 가지고, 또는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 등 여러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파란 점이 노르딕 칸츄리의 노르딕 평균 점수고, 동그란 빨간 점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비즈니스의 자유, 그리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얼마나 쉬운가, 그 다음에 교역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외국 투자, receptiv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죠. 그래서 외국의 투자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냐, 그 다음에 재산권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그 다음에 금융이죠.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얼마나 자유도가 높으냐, 경제가 얼마나 글로벌화되어 있냐를 보시면, 그 앞부분이 다 친비즈니스의 정책들입니다. 보시면 모든 면에서 노르딕 나라들이 미국보다도 자유도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경쟁이 잘 되고 있냐, 그 독과점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은행의 자산의 집중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노르딕 칸츄리가 훨씬 높고 미국이 작죠. 노르딕 칸츄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5개 은행 정도면 전체 자본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축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아이슬란드면 30만이고요.
많은 나라가 900만인데 그 나라의 이 지금 은행의 자산 집중도는 탑 5가 전체 은행 자산의 몇 퍼센트냐 보니까 미국이 그거는 이제 금융이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미국이 더 낮은 집중도가 낮은 거니까 그거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거꾸로 기업 간의 경쟁도 미국이 더 높죠. 노르딕 칸트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집중도에서는 미국이 앞서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노르딕 칸트리들의 자유도가 더 높다는 거고요. 정부의 영향력과 정부의 직접 비즈니스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높으냐 보면 정부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낮으니까 미국은 정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거는 이제 뭐 크기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의 규모를 가지고 정부 또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서 컨트롤이 얼마나 되냐고 보시면 미국하고 노르딕 칸트리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노르딕 칸트리가 경제 자유도가 되게 높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미국보다도 더 친기업적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자유도를 보시면 2019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노르딕 칸트리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섬나라, 작은 나라가 하나인데 그거 빼고 보면 크게 5나라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인데요. 보시면 금년에 우리나라가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에서 29위를 했습니다. 저 29위도 우리나라가 정부의 빚이 적어서 29위지 정부 부채를 빼고 나면 우리가 29위고 일본이 30위로 되어 있는데 정부 부채 부분을 빼면 일본은 한 15위권이고 우리는 40위권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 그 해당 국가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다 우리보다 경제 자유도가 월등히 높은 나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컨트롤을 하냐, 위로 높으면 컨트롤을 많이 하고 밑으로 작으면 노르딕 칸트리의 에버리지가 미국보다 훨씬 적고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오른쪽에 보시면 OECD 통계 등 여러 가지에서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 경제 자유도가 얼마나 되고 있냐, 소위 경쟁을 정부의 규제에서 경제 왜곡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숫자가 높으면 경제 왜곡이 많이 되는 거고요. 낮으면 왜곡이 안 되고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다. 보시면 1990년에 이 노르딕 칸트리들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시장 왜곡이 월등히 높았지만 최근에 2010년대는 미국하고 큰 격차가 없는 정도로 다 내려왔다는 거라서 노르딕 칸트리가 90년대 초반에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쓰다가 그 규제 개혁을 통해서 지금 미국보다도 더 자유로운 친기업적인 정책 국가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복지가 높은데 그 복지 부담을 누가 지불하는가 하는 겁니다. 노르딕 칸트리의 특징이 뭐냐면 세금이 많은데 그 세금을 중산층과 서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징수하고 그래서 소비와 근로소득세로부터 많이 징수하고 기업한테는 복지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4대 보험의 50%를 다 기업들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세금 부담이 GDP의 몇 퍼센트냐 이제 연수마다 통계가 많이 되는데 미국이 10.6%로 미국의 전체 세금이 낮지만 이 노르딕 칸트리들은 세금이 월등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DP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앞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하고 저 오른편에 한국을 보시게 되면 한국은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다른 나라들이 월등히 노르딕 칸트리들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느냐고 보는 건데 이 왼쪽 편을 좀 보시면 거기에 덴마크 제가 이게 빨간 세모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노르딕 칸트리고요. 그 녹색이 이제 한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앞에 덴마크가 있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워낙 작은 나라니까 이제 여기 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아래 하늘색이 전체 세금 중에
개인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죠. 보시면 덴마크에 보면 세수의 한 55%, 52%가 다 개인들이 부담하는 거고, 보시면 노르웨이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높고, 한국은 이 앞부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아주 개인 소득세를 적게 걷는 거죠. 두 번째 짙은 색이 법인세입니다. 법인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익이 남으면 걷는 건데요. 보시면 덴마크의 그 법인세 소득 비중이 아주 적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것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핀란드도 적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비교적 노르웨이가 조금 많은 편인데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그 기업들한테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개인 소득세에 상당한 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는다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서 사회 보장성 세금을 별도로 걷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이제 소득세에 의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따로 걷는데요. 우리는 국민연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요. 보시면 우리는 그 연금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걷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4대 보험이나 뭐 국민연금, 그 연금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덴마크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적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라마다 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재산세인데, 역시 덴마크도 재산세 비중이 상당히 적죠. 노르웨이도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도 아주 적죠. 그래서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뭐인가요? 흑색인가요? 소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내는 소비세인데요. 그러니까 이 북구 유럽의 노르딕 컨트리들이 대부분 개인 소득세하고 개인 소비에서 세금을 다 걷는 거지, 재산 많이 갖는 사람한테 많이 내라, 이렇게. 이제 한국은 거기 보시면 재산세가 이런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몇 배 높게 지금 부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소득세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노르딕 컨트리 2배 이상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세금 중에 노르딕 컨트리는 전부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기업이나 재산, 부자들한테 많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전체 비중은 이제 맨 왼쪽에 오르에 보면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노르딕 컨트리들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 이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디에서 많이 그냐 보면 개인이나 소셜 시큐리티 이런 쪽에서 많이 걷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속세는 미국이 높고, 노르딕 컨트리들은 OECD 평균보다도 이 상속세가 상당히 적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상속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고 이런 나라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진 정도, 소득의 누진 정도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북구 유럽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비슷하게 낸다는 걸 보는 게 어떻게 되냐면, 덴마크가 평균 급여보다 몇 배가 높아지면 최고 세율을 부과하느냐. 이제 보시면 덴마크는 평균 소득이 100이면 130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최고 세율을 냅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 그 다음에 핀란드가 1.9배, 1.2배 이러는데, 미국은 8배가 돼야 최고 세율을 해서 누진성이 높은 거거든요. 위로 고소득층은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내고 이렇게 돼서. 근데 한국도 미국과 아주 유사하게 48%의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위로 가서 많이 내기 때문에 이 누진성이 크기 때문에 북유럽의 세금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다 비슷하게 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전제가 보편적 조세다. 누구나 다 기여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덴마크하고 한국의 조세 비중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까도 했던 것 중에서 한국하고 덴마크를 대부분 보시면 맨 밑에가 개인 소득세인데,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한국은 20%도 안 되는데 전체 세율에 덴마크가 3%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큰 차이가 나고 있고, 재산세, 저기 핑크빛이 재산세인데 재산세에서도 월등한 차이를 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금 중에 우리도 그렇고 꼼수로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는 걸 의식 못하는 세금들이 많이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이고, 이게 소비세하고 부가세의 차이입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일본이나 미국 가서 물건 값을 이렇게 보면 그냥 가격만 붙어 있고, 그거를 사고 나서
영수증 찍으면 거기다 세금이 얼마 더 붙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인데 실제 주기에서 120원을 하면 20원은 내가 세금을 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세일즈 텍스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그 물건 만드는데 부가하는 데다 다 세금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물건값 안에다가 세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100원짜리 라면, 1000원짜리 라면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900원이고 100원은 10%의 부가세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1000원짜리 라면을 산다고 생각하지 900원짜리 라면을 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가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숨겨진 텍스를 많이 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나라들이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노르딕 칸츄리인데 비교적 이 유럽이나 이런데 숨겨진 세금이 많이 있다는 걸 봐서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하늘색이 우리가 늘 보는 세금이고 아는 세금이고 저 주황색이 숨겨진 세금이고 그 합쳐진 게 이제 토탈 전체 세금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40% 50%를 자꾸 숨겨서 세금을 걷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